5번 약수의 개수. 지금 이제 나왔지만 중학교 때도 배우기도 했었고 1학기 때도 나오기도 했었고 내년에 아마 또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적어 봅시다. 약수의 성질. 그 성질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약수의 어쩌고저쩌고를 해야겠지. 그래서 이 수를 A에 A, B에 B라고 해봅시다. 소인수분해한 경우. 소인수분해한 거야. 이렇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약수의 개수. 먼저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수부터 볼까요?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수는 뭐예요?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수는 뭐냐면 1밖에 없죠? 네, 1.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수를 뭐라고 그래요? 네, 소수라고 그러죠, 소수. 네, 소수. 그래서 1과 자기 자신, 7, 이런 것들. 네. 약수의 개수가 세 개인 수를 뭐라고 할까요? 약수의 개수가 세 개인 수는 얘는 소수의 제곱이에요. 예를 들면 5의 제곱 25 그러면 1, 5, 25 9 그러면 1, 3, 9 이렇게. 약수의 개수가 그러면 늘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약수의 경우가 홀수인 경우가 뭔가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수의 개수는 A 플러스 1, B 플러스 1. 그래서 홀수인 경우는 곱이 아까 우리 정리했지? 곱이 홀수인 경우는 둘 다 홀수인 경우밖에 없다고. 홀수라는 건 A가 짝수, B가 짝수라는 거잖아. 그래서 완전 제곱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된다. 일반화시키면 A 플러스 1, B 플러스 1. 1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 숫자가 안 들어가는 거. 포함 안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있는 경우. 약수의 개수는 그래도 우리한테 좀 익숙하죠? 두 번째, 약수의 총합을 봅시다. 약수의 총합은 72가 숫자가 크니까 그보다 좀 적은 숫자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2를 볼게요. 12는 1, 2, 3, 4, 6, 12 이렇게 있어요. 얘를 쭉 다 더하래요. 얘는 2의 제곱, 얘는 2 곱하기 3,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3이 들어가는 놈과 3이 들어가지 않는 놈으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3이 없는 놈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3이 들어간 놈은 3으로 묶어버리면 2의 1, 2의 제곱이네요. 그죠? 공통인수로 묶어서 보니까 1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네. 그렇지? 약수를 다 더했더니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뭔가 저렇게 있으면 없는 것부터 하나씩 늘려가서 가면 돼요. 없는 것부터 하나씩 늘려가서. 그래서 A의 0승부터 A 1승, A의 제곱, 그래서 A의 A까지 하나씩 늘려가서 B도 없는 것부터 이 1승, 그래서 B의 B까지 이렇게 곱해버리면 돼요. 이게 약수의 총합이다. 그래서 나중에 수원을 배우고 나면 제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걸로 좀 더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수원을 혹시 배운 사람이 있으면 A 빼기 1 분의 초항은 없고 A 플러스 1 빼기 1 이걸 지금 몰라도 돼. 아니면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수원에서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기도 하더라. 지금은 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약수의 총곱은 약수의 총곱을 볼게요. 없어요.
곱은 지금 딱히 없죠? 네.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 12로 볼게요. 12의 약수를 아까 보면 1, 2, 3, 4, 6, 12예요. 1, 3, 4, 6, 12. 곱을 볼게. 1 곱하기 12는 얼마? 12야. 2 곱하기 6도 얼마야? 12네. 3 곱하기 4도 12네. 그랬더니 12가 몇 개 있어요? 3개, 3쌍이야, 3쌍. 왜? 약수가 6개니까 3쌍이야. 약수가 8개였으면 4쌍이겠죠. 이렇게 둘 이렇게 없어지니까 4쌍. 약수가 10개였으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5쌍이 됐겠죠. 약수 개수의 절반만큼. 왜? 둘이 한 쌍에서 일정한 수가 되니까 약수 개수 절반만큼이 돼요. 약수 개수 절반만큼. 그래서 얘가 뭐라고? 12의 약수 개수 절반만큼. 12는 아까 뭐였어? 약수 개수가 얼마? 12는 어떤 수? 2의 제곱 곱하기 3이었잖아. 그래서 2 플러스 1, 1 플러스 1. 약수 개수의 절반만큼. 약수 개수 절반만큼. 약수가 6개잖아. 절반만큼. 그러면 일반화시키면 어떤 수를 그냥 n이라고 준다는 거야. n을 약수 개수의 절반만큼. 네, 약수 개수의 절반만큼. 이렇게 되겠죠. 일반화시키면 저런 형태가 된다. 이해돼요?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한번 걸어봅시다. 이렇게 2번 1번 72라는 거부터 보면 8, 9, 72니까 2의 상승 3의 제곱 약수개수 약수개수 3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소인수분해부터 먼저 하라 그랬죠.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은 아까부터 이렇게 없는 것부터 하나씩 늘려나간다. 2의 상승이니까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2의 세제곱, 3의 0승, 3의 1승, 3의 제곱 이렇게. 요거는 계산하시면 돼요. 그치? 1, 2, 4, 8 1, 3, 9 1, 2, 4, 8 그러면 이게 15거든? 1, 3, 9 하면 얼마냐? 13? 15 곱하기 13 계산 어떻게 할까? 계산 어떻게? 그냥 계산하던지 아니면 합차공식을 쓰던지 195 여기까지 돼요? 만지지 마. 비밀만. 12의 n승의 약수의 개수가 66일 때 차라리 눈을 좀 감고 있어요. 이게 왜 비비다 보면 상처 나거든. 상처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제 눈 좀 감고 있다. 어제 촬영하니까. 12의 n승은 아까 12는 2의 제곱 3의 n승이야. 그지? 2의 2n 3의 n. 약수의 개수는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66일에 11 곱하기 6. 그냥 전기에서 그냥 풀면 돼요. 알았죠? 2차원식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네. 물론 그냥 여기서 바로 알 수도 있지만 그냥 전기에서 2차원식 풀어도 돼. n 4번 없어요. 약수의 총 곱을 물어보면 72 하던 거니까 72 약수의 총 곱을 물어보고 72의 약수의 개수 몇 개? 4, 3, 12잖아. 약수의 개수의 절반만큼 돼요. 약수의 개수 절반만큼. 72는 2의 3승 3의 제곱에 6승이니까 2의 18승 3의 12승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여기 있죠? 정리해볼 수 있겠죠? 587을 볼게요. 587을 보면 587은 뭐냐?
587은 30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랑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짝수의 개수라는 말은 뭐야? 짝수의 개수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짝수의 개수. 짝수라는 건 뭐지? 2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지. 5의 배수라는 건 뭐예요? 5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말이잖아. 그죠? 가르치기 보면 300이라고 하는 건 3 곱하기 2 곱하기 5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있지. 2의 제곱 3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짝수의 개수니까 짝수는 2가 적어도 하나. 2가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지? 2가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했으니까 3하고 5만 신경 쓰면 되죠. 2는 적어도 하나 있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짝수의 개수. 2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 그랬으니까 2가 적어도 하나라는 건 뭐야? 아까 말했지. 2가 한 개 있을 때, 2가 두 개 있을 때 다른 거를 세던지 아니면 전체에서 2가 없는 경우를 빼던지 여러분이 편한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걸 지금부터 사고를 연습하라고요. 훈련을. 그냥 셀지 말했잖아.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얘는 그냥 센다고 하면 2가 한 개 있을 때 2가 두 개, 왜 두 개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제곱이니까 2가 한 개 있으면 요것만 보면 되지. 여기 1이니까 1 플러스 1, 2 플러스 1. 2가 두 개 있을 때 2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 또 1 플러스 1, 2 플러스 1. 6개, 6개에서 12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는 전체에서 2가 빵개인 경우를 뺄 거야. 전체는 몇 개? 2 플러스 1, 1 플러스 1, 2 플러스 1에서 2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1 플러스 1, 2 플러스 1을 뺄 거다 해도 된다. 요게 3, 2, 2니까 18이거든? 요게 6이어서 12, 12, 12 똑같다. 네, 마음대로 하셔라. B는 5의 배수. 5의 배수니까 이것도 뭐야? 5가 적어도 한 개. 근데 요거랑 보면 대칭 관계지? 다 두 개, 한 개, 두 개니까 요거 굳이 안 세도 똑같이 12개지. 왜 12개? 대칭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일 2니까 2일 2니까 2에 관해서 물어보는 게 12개니까 5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도 12개겠지 뭐. 그럼 대칭성을 생각해야 우리가 문제가 좀 쉽게 풀린다니까. 만약에 여기가 2일 2가 아니라 2일 3이었어. 그러면 그냥 또 세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대칭성을 좀 이용하시면 문제가 좀 많이 쉬워져요. 6번. 네. 6번은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이런 것들 뭐 어렵지 않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거기 두 번째 줄이죠. 단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갈 수 없다. 네. 멘트를 잘 봐야 돼. 문제에서 조건들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지나갔던 점을 못 지나간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문제 조건을 한 번 지나갔던 점이 아니라 한 번 지나갔던 길을 다시 못 지나간다라고 하면 답이 달라져요. 점이냐 선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요. 네? 알겠죠? 여기서는 지나갔던 점을 가지 말라는 거고 지나갔던 점은 괜찮은데 지나갔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멘트가 없으면 답이 무한대가 된다고. 답이 무한대가 돼. 왜? A가 있고 P가 있고 B가 있고 Q가 있는데 갔던 점을 또 가지 말라는 말이 없으면 왔다 갔다 계속 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제한 조건을 둬야 돼요. 그래야 답이 유한계로 나오죠. 네. 첫 번째 그런 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 점이냐 선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뭐야?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좀 넘어가다 보면 또 나중에 최단거리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거든? 최단거리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봐봐.
문제 조건들을 잘못 줘가지고 문제 오류가 되거나 막 답이 틀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1번은 A에서 P점을 거쳐서 B점으로 가네. 몇 가지예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네. 몇 가지? 그 3 곱하기 2잖아요. 졸라 쉽죠? 그 조합이 됐다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1번에서 조건이 붙어봐. 최단거리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럼 몇 가지야? 최단거리라고 해서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면 몇 가지? 네? 몇 가지? 네? 네? 몇 가지? 갑자기 또 왜 조용해졌어요? 예? 네? 몇 가지? 네? 최단거리 몇 가지? 아는 거는 뭐 신나게 얘기하고 모르는 건 갑자기 시선 회피하고 뭐. 최단거리 몇 가지? 네? 최단거리 그럼 몇 가지요? 네? 태영 몇 가지? 최단거리 또 화가 났어. 왜? 최단거리 몇 가지? 2가지! 최단거리라고 문제를 내잖아, 만약에? 그럼 문제 오류예요. 왜 문제 오류냐? 얘가 더 가까운지 얘가 더 가까운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오류예요. 얘는 이게 확실히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가운데 걸 선택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게 가까운지 이게 가까운지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 그냥 완전 똑같이 상하 대칭이야 이렇게 그러면 2가지죠. 똑같으면 2가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지 1가지 이런 거. 아무런 멘트가 없으니까 얘는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최단거리에 대한 멘트도 없다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1번은 쉽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그냥 3 곱하기 2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 2번째는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 아까도 말했지만 최단거리가 없다라니까요.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말했지만 갔던 점을 또 안 간대. 근데 이게 갔던 점이 아니라 갔던 길을 안 가잖아? 그 문제가 조금 다르게 풀고 좀 어려울 수 있어. A에서 B로 가래. 그럼 뭐야? A에서 B로 가라 그랬지. 그럼 A에서 B로 가라 그랬으니까 갔던 점을 또 안 가는 거야. A에서 P로 가서 다시 갔던 점을 다시 또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A에서 P로 갔으면 다시 A로 백을 못해. 그냥 B로 가야 돼. 아니면 A에서 Q로 가서 B를 가던지 이거밖에 없는데 이해가 돼? 그럼 얘는 그냥 3 곱하기 위에서 했지? 얘는 2 곱하기 4 했지? 6에다 8 쓰니까 14가지 더해서 14가지잖아. 어렵지 않아. 그지?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갔던 점이 아니라 갔던 길을 가지 말라 그랬어. 갔던 길을 가지 말라 그랬으면 답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A에서 P를 갔다가 다시 B를 갈 수도 있지만 A에서 Q 이것도 있고 근데 A에서 P를 갔다가 갔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점은 가도 되잖아. 그럼 A에서 P를 갔다가 다시 A로 올 수도 있어. 무슨 말 이해돼? 그 다음에 다시 Q로 갔다가 B를 갔다가 다시 Q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최단거리라는 말도 없고 갔던 길만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되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갔던 점이라서 쉬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A에서 P를 갔어. 다시 A로 왔어. 다시 A, 그 다음에 Q로 갔어. B로 갔다가 다시 Q로 왔어. A로 갔다가 다시 P로 갔다가 B로 갈 수도 있다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그거에 따라 답이 완전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갔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건지 갔던 점을 가지 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완전 달라지니까 조건을 꼭 잘 읽으세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 완전 답이 달라져. 그러니까 내가 괜히 혼자 착각해가지고
틀릴 수 있으니까 조건을 꼭 잘 보시오. 그치? 3번 A와 B를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한 번만 지나가라. 이건 더 어렵지 않으니까. 네. A와 B를 가는 거 A, P, B, Q, A. 아니면 A, 그러니까 P를 먼저 갈 거냐, P를 나중에 갈 거냐, 그냥 이러는 거지.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냥 세면 돼. 네. 그러면 A에서 P 가는 거 3가지, 2가지, 그지? 그 다음에 Q 가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2가지. 그럼 똑같이 여기는 2가지, 4가지, 2가지, 3가지. 해버리면 된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해돼요? 네. 어렵지 않죠? 그 밑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씩 해보시면 문제 조건들만 잘 보세요. 예를 들면 발전 문제라고 해봤자 그냥 한 편이 통과한 중간 지점을 다른 편이 통과할 수 없다 그랬으면 만약에 승기가 윗길로 갔으면 송이는 아랫길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단어는. 예, 그래서 그것만 문제 조건들만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거야. 7번은 이것도 점수 가져가라고 줄 수 있거든요. 7번 어떻게 보면 1번부터 11번 중에서 7번이 제일 쉬워요. 거기다 씁시다. 7번은 개수가 큰 것부터. 개수가 큰 것부터. 그러니까 누구부터? Z부터 하라. Z부터 챙기면 돼요. 알겠죠? Z부터 챙기면 된다. X랑 Y가 아니라 Z부터 챙기면 돼. Z가 자연수랄지, 그러니까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잘 가야 돼. 그렇지?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는 안 돼. Z가 3일 벌써 9라서 안 돼요. Z가 1일 때랑 2일 때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야. 이거 안 풀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뭐만 개수가 큰 것부터 한다. 그것만 알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페이지야. 그냥 차근차근 노가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가다 문제야. 그러니까 봐봐. 몇 곱하기 몇이 차라리 쉬워. 근데 노가다도 쉬워. 노가다 문제는 더러운 방법이고 더티한 방법이고 저질스러운 방법이다라는 선입견을 깨시라고요. 알겠죠? 노가다도 하나의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야. 알겠지? 그러니까 노가다는 내가 노가다를 풀었네. 내가 머리가 나쁜가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노가다도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야. 올해 그 사관학교 문제인데 30번이에요. 합통 30번을 제가 이제 풀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30번. 보세요. 다 노가다로 하고 있어요. 그냥 케이스 나눠서 그냥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그냥 한다. 그냥 뭐일 때 노가다 한다. 계속 그런 걸 내. 올해 동기부 요거도 1학기 종합사 기말고사 다 킬로미터들은 노가다를 하는 걸 냈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한 줄에 다 몇 곱하기 저렇게 아는데 저건 그냥 점수 가져가라고 주는 문제들이고 그냥 몇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건 어려운 문제들을 다 케이스 나눠서 하나씩 세는 문제로 내니까 말했지? 노가다가 이상한 방법이 아니다. 정상적인 방법이고 꼭 노가다 문제가 출제가 된다. 라는 걸 알아두시라. 이거죠. 8번을 볼게요. 이것도 좀 적어볼게요. 이것도 꼭 한 문제 정도 내는 문제니까 8번 문제 꼭 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막팔측강 색칠하는 문제 이런 것들 꼭 시험에 출제를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기말고사 범위별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경우의 수 이렇게 4개로 간다고 치면 몇 문제였어요? 수학 문제 몇 문제야? 두 번 시험 봤는데 몰라. 몇 문제야? 여보세요? 몇 문제야? 몇 문제? 아니 수학을 싫어하는 거랑 몇 문제인 거랑 다른 얘기잖아. 몇 문제였어? 28문제였다고요? 그러면 아마 그 신고 들어갈걸요? 28문제나 내면? 너무 많이 잡았는데요? 다운. 이거 맞추는 게임이에요? 뭐야? 22? 네. 서술형 6, 객관식 16, 22. 22, 여보세요? 22. 네. 22인데 4단원이라니까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경우의 수. 그러니까 대충 5, 4, 20이니까 어떤 단어는
6개씩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아까 또 얘기했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약간 쉬어가는 단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함수 6, 경우의 수가 6, 유리함수 5, 무리함수 5 이렇게 대충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6문제인데 유리함수가 5개는 안 나올 거예요. 10개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함수가 더 나올 거예요. 그 순열 조합 이쪽이 더 나올 거라. 유무리함수가 10문제나 4개는 너무 쉬워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뭐 4, 5, 뭐 이렇게. 근데 이쪽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하나씩 점수 가져가라고 주는 거죠.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좀 적어볼게요. 학기 중에는 안 적을 거야. 했지? 그러면 넘어갈 거라고.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네. 지불 방법은 약수 개수 세듯이 세면 돼요. 약수 개수 세듯이 약수 개수 세듯이 세라고. 근데 두 번째 지불 금액은 교환이 되면 괴롭히는 방법으로 가면 돼요. 괴롭히는 방법으로 가요. 괴롭히는 쪽으로 생각해라. 그거랑 결과가 똑같아. 교환이 되면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내가 50원짜리가 10개 있어. 그럼 얼마? 500원이잖아. 그지? 그러면 500원으로 너한테 주는 거랑 50원짜리를 10개 주는 거랑 뭐가 더 괴로워? 50원짜리 10개 주면 괴롭지. 10원짜리를 50개 주는 게 더 괴롭지. 교환이 되면 괴롭히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괴롭히는 쪽으로. 교환이 안 되면 그냥 약수 세듯이 세면 돼요. 교환이 되면 괴롭히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괴로울까? 뭔가 잔돈이 많아지는 게 괴롭지. 그치? 잔돈이 많아지는 게 괴롭지 않나? 그렇잖아. 그냥 5만원 한 장 있는 거랑 너한테 내가 10원짜리를 500개 주는 거랑 5만원이다! 아유, 만약에 네가 나한테 3배 했어. 그래 3배 또 주 10원짜리 줘봐. 500개 줘봐. 500개 주면 5만원 맞나? 5,000개 줘야 되나? 5,000개 줬어. 10원짜리 5,000개 주면 주긴 줬는데 기분이 좋지 않잖아. 그치? 5만원을 받았는데 기분이 안 좋지. 10원짜리를 5,000개를 받아봐.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10원짜리 5,000개 받으면 1원짜리 5만 개 받아봐. 죽어. 두고 가다가 죽어. 500원짜리를 100개 줘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 물론 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5만원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지불 금액은 내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센 것과 오해하면 안 돼? 괴롭히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센 것과 결과가 똑같다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괴롭히는 쪽으로 경우의 수를 센 것과 결과가 똑같더라 라는 거지. 꼭 이렇게 세야 된다는 게 아니야. 나는 또 다르게 셀게요. 하셔도 돼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익힘 8번. 네, 100원짜리가 2개,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4개가 있어. 네. 거기에 뭐가 중요해? 거기 줄을 쳐.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여. 이 멘트가 있어야 돼. 필요한 멘트야. 그 멘트가 없으면 안 돼. 왜? 그 멘트가 없으면 내가 동전을 다 썼다는 건지 아니면 각 종류별로 한 개씩만 썼다는 건지, 네? 아니면 물건의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건지 정보가 불확실하잖아. 그치? 여기서 지불 방법은 물건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네? 오해하면 안 돼. 알지? 그냥 동전의 종류를 내는 경우야. 알겠죠? 네? 알겠지? 물건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앞에 있는 7번이지.
뭐 10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동전끼리 몇 개를 섞어서 10원을 만들어라 라는 거고 1000원을 만들어라 이런 게 물건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게 물건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고 얘는 물건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7번과 8번의 얘기가 다른 얘기야 완전히. 응? 그치? 그리고 또 줄쳐 뭐야? 빵원을 지불하는 걸 제외한다 라는 멘트가 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답이 또 달라져요.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는 말이 없으면 물건을 그냥 안 살 수도 있잖아. 예? 그치? 빵원을 지불한다는 말의 뜻은 물건을 그냥 안 산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그런 디테일한 어떤 조항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하셔라 이 얘기야.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먼저 지불 방법을 보시면 약속에 100원짜리를 안 내도 되잖아. 두 개니까. 약속에 1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 안 내는 경우. 100원짜리 두 개 있으니까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으니까 2인데 1은 뭡니까? 안 내는 거야. 안 낼 수도 있잖아. 50원짜리도 마찬가지야. 2 플러스 1이지? 1은 뭐라고? 안 내는 경우야. 10원짜리는 4개 있지? 4 플러스 1이야. 그래서 1은 역시 또 안 내는 경우야. 근데 다 안 내면 안 되잖아. 100원짜리도 안 내고 50원짜리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안 내면 빵원이잖아. 그래서 아까 근데 문제에서 뭐래서 빵원 내는 건 제외한다네. 빵원 내는 경우는 제외한다 했으니까 빵원 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경우는 제외한 거야. 이해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떠드는지를 잘 보셔라. 얘는 교환이 되면 요거랑 이거 교환돼? 10원짜리 4개 있고 50원짜리 2개 있어. 교환이 돼요? 이거 교환되냐고. 이거 교환이 안 되죠. 10원짜리 4개니까 교환이 안 되잖아. 요건 교환이 돼요? 교환이 되죠. 왜? 50원짜리 2개는 100원짜리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아까 말했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괴롭히는 쪽으로 가라. 그러면 괴롭히는 쪽이니까 100원짜리 중에서 200원 있어? 요거 300원 있지? 300원인데 괴롭히는 쪽으로 가랬지? 그럼 50원짜리가 6개 있는 걸로 바뀌는 거. 이건 50원짜리가 6개, 10원짜리가 4개. 괴롭히는 쪽으로 바뀌라고 하지. 그 결과랑 똑같다고. 그러면 6 플러스 1, 4 플러스 1에서 빵원 내는 경우를 뺄 거다. 이해돼?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것과 세는 게 결과가 똑같더라. 헷갈리면 그냥 손으로 해도 돼. 얼마 해도 되는데 이거랑 결과가 똑같더라. 그럼 340원 있잖아요. 그치? 50원짜리 6개니까 340원이지. 그냥 세보면 돼. 그럼 결과가 이렇게랑 똑같더라. 그죠? 282쪽. 볼게요. 마크 특강 12. 색칠하는 방법의 수. 색칠하는 방법의 수. 색칠하는 방법의 수. 돼 있는데, 거기서 뭔가, 색깔이 너무 휘황찬란하죠? 뭔가 정신없어 보이는데, 거기에서, 1번 박스에서, 1번 박스에 여기 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결국 이걸 요약하면 뭐냐면, 색칠하는데 어떻게 색칠하느냐. 네?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문제 아닌 내용을 읽어볼게요. 도형이 색칠하는 경우 색칠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에 주의한다.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하는 순서를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가장 많은 영역이 D이므로 즉 뭐야? 핵 인싸부터 결정하면 돼요. 누가 가장 많은 친구가 많은지 걔부터 정하면 돼. 인싸부터 정하면 돼. 그렇지? 무조건 A, B, C, D, E의 순서가 아니야. 그렇지? A, B, C, D, E의 순서가 아니라 인싸부터 정하라 그래. D가 친구가 제일 많지? D부터 정하고 그 다음으로 친구 많은 애가 누구야? D 다음으로 친구 많은 애가 누구야? 누구야? D 다음 B나 C죠? 그 둘은 똑같으니까 아무나 먼저 해도 돼요. 동급인 애들은 아무나 먼저 해도 돼. 그러니까 D 다음에 B, C 그 다음에 A랑 E도 같은 급이지. A 친구도 둘이고 E 친구도 둘이잖아. 그러니까 A랑 E는 또 둘 중에 아무나 먼저 해도 돼. 그러니까 같은 급끼리는 아무나 먼저 해도 되는데 인싸부터 정하면 된다. 색칠하기에
뜻이. 색칠하는 방법. 알겠죠? 네. 문제를 풀어볼 건데 뭐 너무 많아서 거기에 중요한 멘트만 봅시다. 마플 특강 1에서 중요한 멘트. 두 번째 줄을 봐요.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야.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윗줄에서 뭐라 그래야 돼?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줄쳐 칠하려고 한다. 칠했다가 아니야. 칠하려고 한다. 칠하려고 한다는 뭐야? 칠했다가 아니잖아. 5개를 다 사용했다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장난이 되게 심하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 보험약관같이 잘못 읽으면 사기당한다는 느낌으로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칠하려고 한다는 뭐야? 칠했다가 아니야. 5개를 다 사용했다는 말이 아니라고. 칠하려고 한다는 다 칠하려고 했는데 5개 다 쓰려고 했는데 같은 색 또 써도 된대. 얘가 그래서 5개 다 안 썼어. 뭐 이런 얘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모든 색칠하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야. 또 오해하면 안 돼. 모든 색칠하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색칠하기 문제라고. 근데 나는 문제를 그냥 너희 점수 주려고 그냥 영역은 5개인데 색깔 5개 다 쓸게 라고 낼 수도 있다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네? 색깔 5개 다 쓸게 할 수도 있다고. 아니면 영역은 5개인데 영역은 5개인데 색깔은 6개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떤 색은 선택이 되고 어떤 색은 선택이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고. 조건들을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영역이 5개면 색깔이 5개고 5개를 다 썼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5개이지만 색깔은 6개가 아니라 영역은 5개지만 색깔이 5개가 아니라 색깔은 4개만 쓸 수도 있어. 꼭 5개면 5개가 아니야. 그렇지? 6개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잘 보시고 그리고 색깔이 중복이 되는지도 보시고 다 썼는지도 보시고 일부만 썼는지도 보시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예. 어차피 1번이랑 2번은 값이 다 똑같거든? 둘 중에 뭘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계속 1번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1번을 풀게요.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하는 방법은 똑같아서. 네. 네. 그럼 봅시다. 뭐 둘 다 해보자. 1번을 보면 네. 방법들은 다 똑같으니까 다른 게 뒤에 있어서 뒤에 있는 다른 문제는 한번 우리가 풀어봅시다. D 말했지? 인사부터 칠한다. 네, 5개의 색을 칠하려고 한다 그랬으니까 D에는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5개예요. B는 누구 눈치만 봐? D 눈치만 볼 거야. 그래서 4개야. 왜 4개야? 얘는 D 눈치를 보니까. T에서 택한 색깔을 못 칠하니까. 네. C는 얘랑 얘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3이야. 얘는 왜 3이야? D랑 B 눈치를 보니까. 왜 3인지를 알아요. A는 얘랑 얘 눈치를 보니까 3이야. 얘는 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E는 얘랑 얘 눈치만 보면 되죠. 이렇게 풀겠다. 이제 2번 문제는 이번에 영역이 또 5개고 5개야. 그지? 예.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어. E, B, 그 다음에 D, C, N.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네. 1번과 2번이 있어요. 네. 봅시다. 그러면 얘는 먼저 가장 여기서 인사가 누구예요? 여기서 인사가 누구예요? B예요. B지. B. 네. B는 A랑 D, C, E랑 다 친구잖아. 그러니까 B. 그 다음에 인사는 D죠. 왜? D의 친구는 A, B, C가 있고 C의 친구는 얘 둘이니까. 얘 친구는 얘밖에 없잖아. 요건 인정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D죠. 그 다음으로 말하는 건 친구가 얘는 둘이고 얘도 둘이야. 아무거나 하시라니까 A를 하든지 C를 하든지 뭐 C를 할게요.
그 다음에 A를 하고 그 다음에 B를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몇 개 색깔 5개를 칠하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5개? 5개? D는 4개? 그치? 네. 됐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C는 몇 개? C는 얘랑 얘 눈치를 보지? A는 얘랑 얘 눈치를 보지? 이해돼요? 네? 얘는 누구 눈치만 봐? 얘 눈치만 보지? 왜? 얘는 얘랑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얘 눈치만 보잖아.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네들 쉬워. 그치? 네, 쉬워. 뭐, 그 다음에 뭘 풀 거냐면, 맞풀 익힌 9는 안 풀 거야. 앞에 거랑 똑같아. 뭐 이거랑 똑같아서 안 풀 거고, 599의 1번을 볼게요. 걔가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599의 1번. 걔를 좀 잘 보세요. 거의 다 했어. 네, 거의 다 했어요. A, B, C, D, E. 네, 이렇게 있어요. 5가지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이거 애들 많이 틀렸어. 핵인싸가 A라는 건 알아. 그 다음에 다 입장이 똑같지. 그러니까 그냥 B, C, D, E 할게요. 어차피 다 뭐 입장이 똑같으니까. 그럼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5개 했어. 여기 5개. 여기는 4개. 왜? A 눈치를 봤으니까. 여기는 A와 B 눈치를 봤으니까 3개야. 그 다음에 D는 얘랑 얘 눈치를 봤으니까 3개야. 2가 문제야. 왜 2가 문제냐? 얘는 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얘랑 얘가 같은지 다른지를 몰라. 왜? 얘는 얘 눈치를 안 봤거든. 얘 눈치를 안 봤어. D는 얘랑 얘 눈치만 봤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랑 다르겠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얘는 얘네 둘 눈치를 봐야 되는 얘랑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지. 모르면 나눠야 돼. 모르면 나눠야 돼. 그래서 시험을 나눕니다. 한 줄로 풀어도 다 틀리거든. 이거처럼 그냥 한 줄로 풀릴 줄 알고 애들이 다 그렇게 풀었다가 망했어.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쉬운 문제는 그냥 한 줄로 나온다니까 답이. 어려운 문제는 케이스를 나눠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면 애매하면 경우 나눠라. 애매하거나 모르면 경우 나눠. 그렇지? 이거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야. 애매하거나 모르면 경우를 나눠. 그렇지? 경우 나눠. 그렇지? B랑 D랑 같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 A 5개, 그 다음에 B는 4개에 C는 얘네 둘 눈치 보니까 3가지 똑같아. D는 똑같으니까 그냥 한 가지지. B가 정하는 대로 가잖아. 그치? E는 얘랑 똑같으니까 얘네 둘 눈치만 보면 되지. 3이야. 그러니까 나누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어렵지 않아. 나 아까 말했잖아. 큰 틀을 나누는 걸 너희는 연습해야 된다니까. 디테일을 연습하는 게 아니야. 큰 틀을 나누는 것만 할 줄 알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해. 근데 이 생각을 못하면 그냥 못한다고. 응? 알겠지? 또 똑같아. A는 5가지, B는 4가지, C는 얘네 둘 눈치 보니까 3가지, D는 이번에 얘랑 다른데 얘랑도 다르게. 그래서 2가지야. 요게 이제 중요한 거지. 다르니까 2가지. 왜 2가지야? A, 나는 C, B 눈치를 보니까. 네. 그 다음에 E는 얘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2가지. 이 둘을 더해주면 된다. 애매하거나 하면 경우를 나눠서 해결을 해라. 양수 단어는 그런 게 문제다. 네. 이게 85쪽. 교란순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유도하기는 안 할 거예요. 교육과정이 아니어서 그냥 수형도, 노가다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이건 교란순열은 뭐냐면 교란이 뭐야? 방해받았다는 거야. interrupted 됐다는 거야. 뭔가
방해 전파 뭔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 식당에 가서 신발 벗고 올라가서 밥을 먹었는데 다 신발 신으려고 하는데 각자 남의 신발을 신고 오는 거 미친 거죠. 그게 말이나 돼?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란 순혈이야. 근데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는 우리 교육과정이 아니어서 우리는 거기 페이지의 맨 밑에 보시면 키포인트로 돼 있는 것만 뭐 외워도 되고 그냥 노가다로 하셔도 돼요. 외워두면 약간 편해요. 지금 외울 필요 없어. 어차피 2학기 기말고사 보니까 지금 외울 필요 없고 2학기 기말 때나 좀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 몇 개 좀 보여줄게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왜 F1은 빵이고 봐봐요. 나 혼자 식당에 갔는데 내가 밥 먹고 내려왔는데 내가 내 신발을 안 신고 남의 신발을 신을 수가 없죠.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빵이죠. F1은 그래서 빵이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F2는 내가 얘랑 예림이랑 같이 식당에 갔는데 내가 예림이 신발 신고 예림이가 내 신발 신고 오는 경우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서로 바꿔 신는 경우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쉽잖아. 그치? 바로 생각이 들잖아. 그럼 왜 F3이 2고 F4가 9고 F5가 44인지를 볼게요. F5가 44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49, 5, 4, 4 그냥 외워버려. 49, 5, 4, 4 이렇게 외워버려. 그럼 왜 F3이 2인지를 볼게. 내가 X에서 X로 하는데 1, 2, 3 함수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표로 정리도 돼서 둘 다 보여줄게. 함수로 생각하는 법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표로 정리하는 것도 보여줄게. 내가 셋을 고르는데 각자 다른 걸 고른대. 그럼 1은 1을 못 고르니까 1은 2를 고르든가 1은 3을 고를 수밖에 없지. 자기 걸 안 고르니까 그럼 1이 2를 갔어. 그치? 1이 3을 갔어. 둘 중에 하나지. 네. 2는 어차피 2를 못 가잖아. 2가 1을 가면 3은 3을 가니까 안 되지. 그럼 2는 3을 가야 되잖아. 각자 다른 걸 고르려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2는 2를 못 골라 자기 자신을 가지 말라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F3은 2야. 그래서 F3은 2라고. 알겠지? 그러면 왜 F4가 9냐? 이번엔 표로 정리해볼게. 이번엔 ABCD가 ABCD를 고르는데 ABC를 고르는데 자기 자신을 못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A가 고를 수 있는 건 B를 고르든지 C를 고르든지 D를 고르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여기 모르잖아. 근데 말했지. 대칭성이라는 걸 생각하면 좀 편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A가 B를 골랐을 때의 결과랑 A가 C를 골랐을 때의 결과랑 A가 D를 골랐을 때의 결과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곱하기 3을 할 거야. A가 B를 골랐을 때 결과에다 곱하기 3 할 거라고 그냥. 이해가 돼? A가 B를 골랐을 때 결과가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곱하기 3을 할 거야. 그래서 5가지 골랐을 때는 왜 44야? A, B, C, D, 2지. 그럼 A가 고르는 건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2지. 그래서 곱하기 4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보자. 그럼 이제 A가 B를 골랐을 때 남은 건 뭐야? A, C, D지. A, C, D가 남았잖아. 그지? 그럼 이가 A를 고르든지 C를 고르든지 D를 고르든지 하겠지. 남은 게 A, C, D니까 B는 A를 고르든지 B는 C를 고르든지 D를 고르든지. 그럼 A, D를 골라서 남은 건 뭐야? D, C가 남았지. C는 C를 못 고르니까 D, C로 확정되지. B, C를 골랐으니까 뭐가 남았어? A, D가 남았지. A, D가 남았는데 D가 D를 못 고르니까 A, D겠네. B, D를 골랐으니까 남은 게 뭐야? A, C가 남았지. A, C가 남았는데 C가 C를 못 고르네. A, C. 그래서 세 가지지. 3 곱하기 3에서 9개. 그래서 F4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가 교란순열이야. 결과만 외워두면 돼. 이거 일반화되는 거에 유도할 필요는 없어요. 알죠? 교육과제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쟤네들을 한 페이지 넘겨봐요. 그래서 286의 맨 밑에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도로 쓰면 편하다라는 걸 좀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 수용도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수용도를 쓰면 좀 편하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287쪽에 보시면 나 브리킹 10번은 안 풀 거야. 문제만 읽었고 지금 풀었잖아. 4954 했잖아.
A, B, C, D 4명의 학생이 각각 자신의 물건 A, B, C, D를 내놓고 사다리 타기를 통해 나온 물건을 가져가는 게임을 하는데 4명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4구 끝 9가지 지금 했잖아. 썼잖아. 근데 그 표현이 뭐랑 똑같으냐를 보면 맨 밑에 602번을 보시면 발전 문제 그 표현과 교란 순열과 똑같은 말이다. 즉 각자 다른 걸 선택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을 602에서 조금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써놨다는 걸 보세요. 네? 뭐야? A1 빼기 1, A2 빼기 2, A3 빼기 3, A4 빼기 4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A1도 1이 아니고 A2도 2가 아니고 A3도 3이 아니고 A4도 4가 아니라는 얘기는 각자 다른 걸 골랐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3번이 3번 신발 신고 4번이 4번 신발 신으면 돼. 그 말을 그냥 표현을 다르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몇 개야? 그냥 9개야. 4, 9, 5, 4, 4래네. 5개면 44. 여기서 그냥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288 마지막 문제야. 네. 마지막 문제인데 수용도를 이용하는 거 말했지? 그냥 노가다를 쭉 하는데 내린 차순 또는 오른 차순으로 하라 이거예요. 네. 문제 조건을 잘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면이 모두 막혀있는 주차장에서 A, B, C, D 4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주차된 4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오려고 할 때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를 구하여라. 단 모든 차량은 주차 구역 내에서 직진만 하도록 한다. 이 멘트 너무나 당연한데 왜 써 있을까요? 그런 멘트가 없으면 그런 멘트가 없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가 A, B, C, D가 있는데 A가 빠져나갔어. A가 빠져나갔지. 그지? 직진만 하니까 못 나가는 거거든? 그 다음에 C가 직진할 수 있지. B가 빠졌어. 이렇게 나서.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어. 직진할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많아지거든. 그래서 직진만 한다라고 쓴 거야. 멘트를 잘 읽어야 돼. 문제에서 제한 조건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학교에서 또 시험 문제가 뭐가 있으냐면 이런 게 있거든? 이렇게 주차장이 4개가 있다? 주차 공간이 4개 있어. 차가 4대가 있어. 차가 4대가 있어. 그럼 주차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고 물었어. 그럼 몇 가지야? 차가 4대고 주차장 공간이 4개야. 그럼 몇 가지야? 차 4대가 저 4군데에 들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야? 16? 왜? A가 고르는 경우가 몇 가지야? B는? C는? D는 한 가지. 4, 3, 2, 1이죠. 4팩토리얼. 그렇지? 16이 아니라 4팩토리얼이야? 근데 그렇게 했다가 틀렸어. 왜? 얘가 4팩토리얼을 했는데 제가 주차를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팩토리얼 곱하기 2의 4승으로 다 바뀌었어. 전면 주차할 수도 있고 백으로 주차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바뀌었다고. 문제 조건을 그래서 이렇게 다 내는 거야. 디테일하게 내는 거야. 이렇게 내는 데는 이렇게 문제 오류라기보다는 문제 멘트가 명확하지 않으면 답이 막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멘트를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이 11번은 그냥 하면 돼. 노가다를 하면 된다고. 수용도를 따지라고 그냥. 이렇게 있잖아. A, B, C잖아. 그럼 하나씩 하면 돼. 먼저 A가 빠져나갔어. A가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는 B가 B가 나오든지 C가 나올 수 있지? 그치? 이해돼? 근데 맨 처음에 B가 먼저 나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할 거라고. 말했잖아. 대칭성을 생각하라고. 아까부터 대칭성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곱하기 3 하는 것처럼. 대칭성. 그러니까 여기 결과에만 쭉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할 거야. A가 먼저 나갔어. 그 다음 B가 나올 수도 있고 C가 나올 수도 있어. A 나오고 B가 나왔어. 그러면 CD만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가 나오느냐 아니면 D가 나오느냐. C가 나왔으면 이제 D가 나오는 거고 D가 나왔으면 C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 다음에 C가 나왔어. 그 다음에 B, D
B밖에 없잖아. 그래서 3 곱하기 2 6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수용도로 하는 방법도 무조건 출제를 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605번 하고 마칠게요. 605. 두 문자 A, B를 중복을 허락하여 만든 6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문자열의 개수는 첫 문자는 A다.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어. 첫 문자가 A인데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A, B를 중복을 허락한대. 그럼 근데 몇 자리? 6자리 문자열.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첫 문자는 A라고 확정이 됐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B도 확정이지. 왜? A끼리는 이웃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가 뭐야? B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A 아니면 B죠. 이렇게 나누라고. 수영도 이렇게 하는 거 연습해야 돼, 알지? 이런 거 꼭 낸다고. 그냥 노가다 하는 거 낸다고. 그 다음에 A끼리 이웃 안 한다 했으니까 여기는 B가 확정이야. 확정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B니까 또 A, B지? B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 다음 B 다음에 또 역시 A 아니면 B지? A 다음엔 무조건 B지만 B 다음엔 A 아니면 B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애들이 뭐 했냐면 여기 3개니까 곱하기 2 한 거야. 그러면 안 돼. 대칭성이 깨졌다니까? 얘는 대칭이 안 돼. 왜 대칭이 안 돼? 페널티가 있잖아. A는 이웃하지 말으라는 페널티가 있잖아. 페널티가 그러니까 대칭을 쓰려면 공정해야 돼. 너한테도 페널티를 줬으면 나한테도 페널티를 줘야지 공정하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A끼리만 이웃하지 말라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는 위에가 3가지라고 해서 밑에도 3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대칭성이 깨졌다고. 공정하지가 않다고. 게임이 공정하지가 않아. 그 차근차근 그냥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냥 이거 빨리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해. 대칭이 없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해. 대칭이 없구나. 대칭이 없구나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해. 그 다음에 A 다음에 무조건 B지. B 다음에는 A, B잖아. B 다음에는 뭐랬지? A 아니면 B라고. 네, A 다음에는 B겠지만 B 다음에는 A 아니면 B죠. 여기는 3가지, 여기는 5가지. 아까 말했잖아. 대칭성이 깨졌다고. 그래서 8가지야. 3 곱하기 2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칭성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살펴보세요. 그렇죠? 그러려면 대칭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조건이 공정해야 돼. 모두에게는 공정해야 곱하기 몇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용도로 따지셔야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숙제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마플 시너지 프린트해서 절대부등식 남았거든요. 그거 대표용만 하세요. 그 다음에 말했지만 복습해서 시험 볼게요. 토요일은 휴강이니까 쉬시고 하면서 좀 방학 동안 고생했으니까 쉬시고 화요일에 이제 개학하니까 뭔가 체력도 좀 충전하시고 화요일 저녁에 봅시다.